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폭풍영화 감독을 맡은 도정호입니다. 영화를 만들면서 감독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참 많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감독의 한계의 지평을 조금만 넓혀주려고 애쓴 저희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그분들의 어떤 노고를 가슴에 좀 간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폭풍전에서 수인역을 맡은 김남길입니다.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감독님이 한계에 붙였을 때 그 짐을 덜어내느라고 좀 힘들었고요. 저희 영화 하도 격정멜로 이러셔가지고 혹시 미인도 때를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감정적인 격정을 전달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저희 영화 작년 한 해 정말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고생 많이 하면서 찍었고요. 재밌게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폭풍전에서 미아 역할을 맡은 황우슬입니다. 저희 영화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감독님,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너무나 아프고 고생하면서 찍은 영화예요. 많이들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이들의 영화 보실 때 이들의 그 아픈 입장을 좀 고려해 주셔서 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먼저 감독님과 배우분들 각자 인사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화 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영화가 격정 멜로긴 한데 사실 조금 무감이 없잖아 있어서 저희 배우들도 보면서도 긴장을 좀 하고 기다리면서 긴장을 했는데 어떻게 잘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김남길 씨 경우는 그냥 제 마음대로 정해 놨어요. 무엇이든 같이 이 작품에서는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행히 이제 그 코드가 맞았던 거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막 겉으로 소리 지르고 발설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영화가. 말하는 시간보다는 침묵하는 시간이 더 많은 이제 김남길 씨가 맡은 그 수인이라는 캐릭터는 그 침묵하는 시간에도 어떤 열정적인 에너지, 감춰진 에너지가 발산될 필요가 있었고 그런 면에서 적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살 뺀 거에 대해서 이제 원래 있던 촬영 장면 중에 하나가 샤워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편집이 되면서 살 빠진 게 좀 보여주는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들어서 그게 의미가 없어졌고요. 아무래도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못 먹는 거에 대한 배고픔, 또 섬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리워지고 또 그 섬 안에서 갇혀서 있었다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었던 것 같고 늘상 이렇게 감정을 많이 표출하는 거에 익숙해 있다가 좀 감정을 수동적이지 않은 능동적인 입장에서 연기를 하려던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저희 그 안에서 섬에서 촬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태프들하고 또 배우들이 가까울 수밖에 없게 그런 환경을 좀 조창호 감독님께서 만들어주셔서 너무 재밌고 즐겁게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정말 행복한 촬영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제가 연기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늘,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작게 아니면 혹은 크게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 그걸 좀 극대화시키는 것들을 캐릭터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번에 수인이랑 하면서 아무래도 그 인물들 자체가 어떤 인물을 하더라도 저하고 좀 동떨어진 인물들이라고 말을 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조금씩 경험했던 부분을 극대화시키는 것들이라서,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랑에 대한 열정적인 부분이나 좀 뭔가를 그 절망적인 안에서 희망을 찾고 이러는 부분은 뭔가를 자꾸 만들어가려고 하는 운명적인 부분에서 정해진 운명보다는 그걸 만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한 부분이었고, 또 사랑관에 있어서도 애절한 사랑이나 뭐 흔히 얘기하는 격정 멜론 이런 느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은 지금 폭풍전야에서 처해 있는 수인하고 미아의 그런 상황 안에서는 그렇게 절박하고 처절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서로도 뭔지 그렇게 뭐 서로도 희망 하나 안 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안에서 내일을 찾고 희망을 찾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저도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하고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같이 나오지는 않아도 미아가 색종이를 자르고 있다가 분의 원익에서 그 현실에 대한 원망과 좌절적인 부분 때문에 색종이를 수탈에서 쳐내리는 씬하고, 교차 편집 같은 느낌으로 그런 부분에서 수인이 모든 걸 버리고 자살하려다가 자살까지도 마음대로 죽음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둘에 대한 운명적인 부분이 굉장히 둘이 붙지는 않지만 그 두 인물에 대한 감정 때문에 되게 굉장히 애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사랑을 확인하기 전에 둘이 걸어가는 그 호텔을 걸어가는 그 장면이 뒷모습이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얼마만큼 표현이 돼서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청 감독님도 그렇고 여기 슬래시도 둘이 가는 그 뒷모습이랑 같이 걸어가는 것들이 헤어지기 싫어하고 아쉬워하는,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확인을 직접적으로 해보고 싶은 그 안타까움들을 좀 많이 표현해보자고, 뒷모습이지만 아니면 걸어가는 그 복도 아니지만 그런 걸 표현해보자고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고 그 두 장면이 가장 인상 깊지 않나 싶어요. 네. 저희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섬 안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 한 달 반 정도의 로케를 하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그리워져서 스태프들하고 배우들 간이 같이 많이 친해질 수밖에 없게 가족 같은 분위기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뭐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따로 일을 하지 않아도 서로 의지하면서 많이 지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거 외적인 연기적인 외적인 부분에서도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연기하면서도 굉장히 호흡도 잘 맞았고 많이 편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배우분들의 장점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입장은 아니라서 다 너무 좋은 배우분들이시고 같이 연기하시는 데 있어서 연기하는데 굉장히 호흡 많이 맞춰주시고 너무나 잘 해주셔서 두 배우분이랑 연기할 때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글쎄요, 목소리가 원래 다 남아전의 눈물은 그 전에 원래 환경적인 문제에 좀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북극의 눈물을 굉장히 인상 깊게 그걸 제가 울면서 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웃더라고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봤었는데, 아마존의 눈물도 똑같이 환경운동적인 그런 아마존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보고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참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영상하고 목소리하고 제가 좀 잘 맞았던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많이 들어주셨던 것 같고, 그 명품 목소리라는 건 제가 굉장히 민망스럽고 그냥 아무래도 뭐 손
삼성 여왕 때문에 예전보다 좀 더 많이 알아봐 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런 대중성을 띈 대중적인 부분이 조금 싫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폭풍전야에서는 뭐 그런 목소리를 좀 인위적인 부분도 있는데 원래는 주창호 감독님이 더 허스키한 목소리를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뭐 소리를 질러서 목을 쉬게끔도 해보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좀 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주창호 감독님이 저한테 제일 가장 잘 맞는 제 옷에 딱 맞는 목소리 안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을 다시 주문을 해주셔서 뭐 아무래도 저하고 잘 맞았던 게 목소리가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리를 배우면서 식욕을 억제한다는 게 저희 집에서도 어머니가 음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살이 찔 수밖에 없다 이것저것 주워 드시면서 계속 살이 찌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요리를 하는 걸 제가 먹어보니까 그게 사실은 입맛이 안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먹어보고 나서는 다른 배우분들한테만 이제 시식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그런 식욕에 대한 의욕 같은 모든 것들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요리를 하면서 먹어본 결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이 억제를 시켰던 것 같아요. 배드신 아닌 배드신 찍어서 또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배드신을 너무 많이 찍는 배우가 되지 않을까 항상 우려를 했었는데 이번에 배드신을 찍으면서 감독님도 얘기를 하신 게 어떤 보여지는 어떤 몸에 의한 행위라기보다 사이즈를 좀 줄여서라도 얼굴 표정 안에서 배드신에 대한 감정을 그냥 단순히 뭐 욕망이나 사랑에 대한 열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맞물리는 그런 두 감정들을 얼굴로서 표현하는 그런 배드신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촬영을 했는데 배드신이라는 것 자체도 물론 감정적인 감정신이라서 일반 배드신도 사실은 힘들기는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배드신과는 감정적으로 좀 더 격해지는 부분이나 얼굴 안에서 얼굴 근육, 뭐 눈빛, 모든 얼굴이 갖고 있는 근육 안에서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좀 벅찬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지금 생각이 나는 게 그날도 굉장히 힘들었었던 걸로 기억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의도를 한 대로 관객분들이 그 의도를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똑같은 의도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했는데 얼마만큼 전달이 될까에 대한 의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지친 상태 안에서 또 셋이도 그렇고 같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사랑을 하면서 그 슬픈 느낌에 대한 것들이 얼마만큼 많은 경험들이 가지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한두 번 정도 살면서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셋이도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경험들을 많이 빌려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제 찍기 전에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게 기사 잘못 나왔는데 제가 위에 있고 셀씨가 밑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감정적으로 이제 둘이 얘기를 뭔가를 하다가 맞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많이 아팠던 시절에 대한 아팠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같이 뭐 눈물이 같이 나면서 감정적으로 많이 터졌었는데 그러면서 저희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게 같이 감정적으로 잘 맞아서 교감이 되면서 터져나왔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감독님도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이 잘 표현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글쎄요 뭐 항상 뭐 어떤 작품을 하든 우리가 의도한 대로 배우들이 의도한 대로 어떤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의미를 두시던가 아니면 더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글쎄 잘 찍혔다 잘 나왔다 감정적으로 라는 부분이 제 입으로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사실은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연기를 했던 모든 인물들도 아직까지도 지금 제가 하는 뭐 드라마를 보면서도 사실 많이 어색한 부분들이 있고 항상 지나고 나서 이게 또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 전에 촬영했던 부분도 있는데 많이 모든 부분이 아쉬워요. 뭐 어떤 한 부분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부분이 많이 아쉽고
잘 나왔다.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 미아하고의 어떤 아픔들에 대한 그런 멜로적인 부분은 조금 많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더 애절한 느낌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보완됐었으면 좀 더 아쉬웠다라는 부분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아까도 어떤 기자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테이크가 길다 보니까 좀 지루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부분에서 조금 더 활기찼었으면 하는 생각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배우들이 객관적으로 갖고 있는 시선하고도 감독님들이 보시는 시선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이 또 워낙 또 시나리오를 또 쓰셨고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감독님이 원하는 느낌들 많이 또 공유하고 동감해서 그렇게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부분들이 다 사실은 아쉽고 더 잘 나왔으면 좋겠고 더 잘 지켰으면 좋겠고 연기적인 부분에서도 변명이나 핑계가 먹히지 않는 직업인 건 알고 있지만 늘 아쉬운 거는 미련은 남아도 후회는 없도록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매번 이런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항상 떨리고 긴장되고 그런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저희 폭풍전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사실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쉬운 부분이 없냐고 이렇게 여쭤보시기도 했었는데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폭풍전야라는 영화가 좀 다른 영화들보다 극대화되지 못한 또 장르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전적으로 이제 많은 투자 금액이 들어간 영화가 아니어서 사실은 저희가 영화를 찍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판례를 벗어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후회하지 않았대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영화예요. 그래서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 굉장히 행복한 영화였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작은 경험에 의해서 봤을 땐 시나리오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이랑 맨날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소주를 마시면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결과물이 나온 이상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화 마무리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꿈이 있었죠. 하나는 영화 속의 민정이 수인이 에이즈 감염자임을 알면서도 키스를 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이제 아빠가 쓰러졌을 때 누웠을 때 그리고 영화상에서 죽은 진호와 살아있는 교도소에 있는 상병이 다시 재해서 사랑을 완성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죠.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요.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